처음에 이제 김도현 배우님께서 폭력을 이제 시키는 장면에서 얼굴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다든지 아니면 정 사장님을 살해하는 그 과정에서 계단에 앉아서 이제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서서히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연출적인 면에서 어떤 식으로 더 표현을 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, 조진영 배우님도 그 연기를 하면서 어떤 뭐 의견을 내신 게 있는지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그 해웅이라는 캐릭터는 그 처음에는 사실 직업이 그냥 정치인일 뿐이지 보통의 40대 남자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듯이 그 해웅도 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발 딱 잘못 내딛는 순간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생존 위기가 돼버리고 그 생존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되잖아요. 이제 그게 이 해웅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 다음에 마지막쯤 갔을 때는 뭐라 그럴까, 결국에 기성세대, 기성권력, 숨어있는 기성권력의 편에 자기도 모르게 한편에 가서 서 있게 되는,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과 변해가는 모습과 변한 후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 하는 캐릭터라서 처음 시나리오 제가 이제 첫 각색고를 우리 조진웅 배우님께 전달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너무 어려운 캐릭터를 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진웅 배우가 저한테 미안한 걸 알면서 왜 주냐고 저한테 그랬었고요. 그 연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 실제로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상성에 그 조명도 크게 콘트라스트를 일부러 많이 안 주고요. 옷의 그 의상 색깔도 조금 그나마 밝은 톤으로 가려고 회색, 실버 계통의 이 의상을 이제 했고요. 디자인했고요. 점점 이제 이렇게 변해가면서 다크해지는 모습을 주기 위해서 조명도 콘트라스트가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이제 콘트라스트를 많이 주고 의상도 다크해지고 분장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나빠 보이는 인상, 강해 보이는 인상으로 이제 주기 위해서 분장도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 뭐 쉽지 않은 역할이었습니다. 근데 뭐 작업을 하면서 어떤 캐릭터가 쉬울까요? 그런 쉬운 캐릭터는 없겠죠. 허나 그 친구가 변해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저렇게 준비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 악이 있고 그리고 나를 돕는 그 필도가 있고 거기에 현장에 던져지면 그게 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엔 이게 공동체 작업이구나.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맡겨서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없었어요. 선배님하고 협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그 악의 명분으로 저를 끌어주셨던 것처럼 야 이게 뭐 악의 명분으로 끌어줬던 아무튼 그 장면을 참여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기자님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촬영이라는 건 영화 순서대로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막 뒤부터 먼저 찍고 막 계속 이렇게 나눠서 찍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해가는 해웅 캐릭터를 앞뒤 없이 순서 없이 막 찍는 게 사실 연출자로서 되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이걸 연기해야 되는 배우는 당연히 저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작품 같이 하면서 특히 조진웅 배우하고는 이야기를 그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. 우리 이 감정 맞는 거지? 서로 확인도 하고 이제 우리 조진웅 배우도 저한테 묻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서로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나눠 찍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
네, 그럼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실까요? 네, 기자님께 좀 질문 정리하실 동안 제가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승태 캐릭터의 그 외향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요. 이성민 배우께서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승태 캐릭터를 이와 같이 구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정체를 잘 모르는 인물이니까, 네. 그래서 좀 실체를 모르는 것처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하는 부분으로 역할을 좀 이렇게 외형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를 감독님한테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 상의하고 미술팀하고 의상팀하고 상의해서 현재 그 옷을 완성된 것 같아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실까요? 근데 순태 직업이 뭐예요?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?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적응을 잘했나? 숨어있는 사실 순태 캐릭터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전사나 이 사람 배경을 좀 덜 보여줄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제 딸에는 명확하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이 사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손 같은 게 있다. 순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상정을 하고 캐릭터를 잡았거든요. 그래서 순태의 공간도 거기에 좀 맞춰서 다크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의 디자인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이제 외형적인 그 디자인을 사실 실제로 그 우리 이성민 배우님께서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셨고, 그때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오늘 영화에 보셨던 그 짧은 머리의 코스염에 약간 구부정하면서 이런 것들을,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저 사람 다리를 왜 절까? 저기까지 저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 뭔가가 있었겠지. 그 정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사람 직업이 뭘까라고 하면 모르시는 게 영화를 제대로 보셨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죠.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럴까? 직업을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직업을 굳이 몰라도 영화를 쫓아감에 있어서는 전혀 방해가 안 됐는데,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숨은 실세긴 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지? 진짜로 그 재벌집 적인가? 뭐 이런 생각을. 네, 다음 질문 있으신 돈이 많아가지고. 네, 기자님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츠 W 임지영 기자라고 합니다. 그 이성민 배우님하고 조진웅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. 그 배우들끼리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다 보면은 그 합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두 분 대사하는 거 보면 약간 과거의 고수들끼리 권법 대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의 수를 이렇게 겨루는 듯한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, 두 분께서는 대사를 나누실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연기를 하면서 좀 짜릿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성민 배우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, 그 드라마에서는 비즈니스의 지존의 역할을 하셨고, 또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의 마쿠 실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, 그 비즈니스와 이 정치 쪽의 지존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뭐 딱히 소감 없고요. 이걸 촬영할 당시에 제가 그런 기업의 총수가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때라서요. 그냥 저 이거 할 때 이 역할에 충실하게 연기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저한테 어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한테 쌓여있던 어떤 것들이 또 그
얼마 전에 그때 끝났던 드라마에도 그런 캐릭터에도 녹아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. 또 첫 번째 질문 하셨던 진흥군과의 호흡, 딱히 우리는 옛날부터 막 상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진웅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. 또 저는 되게 그 슛 들어가기 직전에 리허설 때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편이에요. 그것이 슛 들어갔을 때 뭐랄까 감정이 좀 희발되거나 좀 이렇게 약간 산화돼가지고 약간 좀 흐려지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근데 근데 슛이 들어가면은 저 방금도 진욱 씨도 그랬지만 서로 받는 눈빛, 서로 주는 어떤 기운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변하는 걸 느껴요. 그런 지점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나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진웅 씨랑 연기하는 걸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지점의 어떤 영향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. 그런 지점이 그 첫 번째 진웅 씨랑 늘 작업하고 싶어하고 늘 흥미롭고 늘 긴장해야 되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정확해요. 저는 뭐 늘 연기 이야기를 할 때 앙상블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들어올 때와 자기가 뒤로 빠져줄 때를 정확히 묘사를 해주는 배우예요.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한 발 뒤로 빠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배우입니다. 그리고 늘 작업할 때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호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연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. 어려워요. 어려운데 이게 딱 한 발 이렇게 디뎠다라고 생각되면 작업할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신명나더라고요. 예, 아주 재밌습니다. 예, 다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네. 또 기자 질문, 네.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김연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제작보고 할 때 이성민 배우님께서 김연아 배우님 보시고 조폭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영화 보고 조폭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처음에 영화를 이제 시작하실 때 스스로 분장을 보실 줄 어떠셨는지 느낌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 안에서 또 두 배우님들하고 다르게 했다는 액션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선임도 어떻게 모르시고 그런 부분들 좀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 머리를 그렇게 자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좀 낯설었어요, 제 자신이. 그때 그런 모습을 한 채로 중간에 제가 어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미술 주간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거 홍보대사를 했었거든요. 그 머리를 하고 그 등치에 좀 검게 돼서.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큰 정장을 가져왔다.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때. 네, 그래서 미술관에 또 조폭이 서 있는 것 같은 영상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최대한 정말 미술 작품을 존경심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기를 최선을 다했던 그러나 역부족이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낯설었었고요. 오늘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에 대해서 제 액션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두 선배님들의 연기에 대해서 꼭 어떠한 뭐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. 호흡 액션. 두 분의 그 호흡 액션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고수들의 권법 대결처럼 앙상블을 이루며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오늘
야 정말 저는 너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과 함께 그리고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, 그늘지는 장면, 그리고 변해가는 해웅의 모습, 저는 이 대회비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 너무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자화자찬. 네, 기자님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 들어서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라고 하고요.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큰 키워드가 권력인데 그 세 분 배우님께서 작품을 찍으시면서 캐릭터 연구를 하시잖아요. 그러면서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각자 좀 권력의 속성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사나 장면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기억났어요. 그 대사 권력을 얻으려면 영혼을 팔아야 돼? 권력을 지려면 영혼을 팔아야 돼. 그 대사도 인상 깊고 진욱 씨랑 같이 했던 그 선술집에서의 국밥집에서의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, 다 근데 저는 권력이라는 거를 결국 가지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굉장한 많은 책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권력을 굳이 가지고 싶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래서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. 영화를 봤는데 그냥 오히려 손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를 관장하고 지역 내지는 이렇게 조련하고 하는 입장이라 뭔가 딱 찝는 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중짝 놓는 그런 대사들은 사실 상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. 네, 정미화 배우님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지. 그 권력에 관해서 필도는 오늘 그 영화를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해웅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다가 풀려나게 돼서 해웅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우리 이거 그만하자라고 필도가 이제 해웅에게 이야기하는 그 심경이 저는 필도를 참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결국에는 필도라는 인물이 이 두 분이 이제 지향하고 결국 가까이 서게 된 그 권력이라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또 그 감정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. 네,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조진웅 배우님께 하나 더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간 관계상인데 네. 저한테 지금. 네,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. 극장에서 영화 대회비를 꼭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. 극장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재미난 장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저도 그 인터뷰할 때 얘기를 살짝 했지만은 우리가 무언가를 조망하고 싶고 절 더 잘 들여다보고 싶을 때는 돋보기 같은 거 쓰잖아요. 네. 극장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그 장치를 이용하면 훨씬 더 그 영화의 풍미와 아주 깊이 있는 본질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. 예, 그렇게 꼭 알려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. 예, 그래서 대회비는 좀 더 들여다보시려면 극장에 와주셔서 보셨으면 참 좋겠다. 예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 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원태 감독님부터 와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.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연기를 큰 화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감독으로서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